2월 15일 1894년 전봉준이 꿈꿨던 조선, 그가 본 것은 1894년 조선 땅에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양반과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 일본과 청나라의 외세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 억눌려 살아온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흔든 중심에는 동학이라는 종교와 그리고 전봉준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894년 2월 15일 전라북도 고부군. 이곳의 군수 조병갑은 가혹한 세금과 부정부패로 농민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농민들은 쟁기와 죽창을 들고 봉기했습니다. 지도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보구간민을 외치며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고부 봉기는 곧바로 진압되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농민들은 더 큰 봉기를 준비했고 3월 21일 동학 지도자들이 집결하여 전주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아중, 김계남 등 지도자들은 각 지역에서 병력을 모았고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연이어 격파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주는 결국 농민군의 손에 떨어졌고 조선 조정은 당황했습니다. 농민군의 강력한 기세에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일본도 텐진 조약을 빌미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며 조선 땅은 국제전쟁의 전장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동학군과 협상을 진행했고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농민군은 해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내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농민군이 상대해야 할 적은 탐관오리가 아니라 일본군이 되었습니다. 1894년 9월 농민군은 다시 걸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서구양 일본과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농민들이 하나로 뭉쳤고 이번에는 북접의 손병희까지 합류하며 전선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과 조선 관군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농민군은 공주를 향해 진격했지만 11월 9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이 기관총 세례를 받으며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의 농민군이 목숨을 잃었고 지도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금치에서 패한 후에도 농민군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김계남은 남원에서 끝까지 싸웠지만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손아중 역시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봉준은 도피 끝에 12월 2일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영사관과 조선 법무화문에서 고문을 당하며 흥선대원군과의 관계를 캐물었지만 끝까지 동료들을 지키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1895년 4월 23일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최후의 순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정도를 위해 죽지만 역적이란 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학 농민혁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조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요구였던 신분제 폐지, 부패관리 숙청 등은 이후 가보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조선 최초로 백성이 주체가 되어 국가개혁을 시도한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들이었고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이 외쳤던 보구간민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